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한온 시스템의 주가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변동성이 한온 시스템은 좀 클 수 있다. 작은 힘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좀 강조드렸던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최대주주하고요, 최대주주하고 2대주주가 있습니다. 2대주주는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언젠간 엑시트하고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유통되는 물량으로 바뀔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주주 중에 연기금이 또 있습니다. 연기금. 이 물량 합치면은 82%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가지고. 그러니 이 적은 물량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주가의 이 방향성을 결정짓는 경향이 좀 강하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도 적고 적은 물량으로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이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는 이 주가를 설명했을 때 동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떨어지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서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요, 프로그램 매매로 순매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금요일날 하루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 지금 보시면은 분홍색 음영대가 이제 순매수 금액입니다. 장 초반에 막 올라가요. 9시 34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때가 피크 찍었습니다. 이때 피크를 찍으면서 주가는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9%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게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 힘이 약해지는 부분은 왼쪽 차트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측 같은 경우는 한온 시스템 개별 종목이잖아요. 왼쪽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데 이 작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비차익 거래 봐야 됩니다.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이 차익 거래, 선물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선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론가로 선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게 차익 거래거든요. 그런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익 거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매수 매도, 우리는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사고 파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자금들인 거죠.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 이 코스피 지수에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비차익으로 장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 초반에 이게 한온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이 같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ETF 중에 제가 또 한온 시스템이 포함된, 한온 시스템을 담고 있는 그런 ETF 설명드린 적 있죠. 어떤 이 ETF들이 한온 시스템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한온 시스템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다른 부품 업종들도 있다. 그래서 이 한온 시스템을 담고 있는 이 ETF들의 순매수가 이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악영향, 다시 말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팔아버리는 이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지수 자금에 의한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어디선가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매매 주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투신자금, 보험사 자금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버텨줬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한 모습이었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사고 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시기에 어디가 좀 추세적으로 계속 팔고 있나, 그리고 반등의 여지는 없나,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게 이제 대응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좀 준비해놨던 재료가 있으면 좀 오픈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12월 4일부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댓글로
신주인수권 챙겨놓는 게 좋은 거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내가 챙겨놨던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대주주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자금이어가지고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거래 기간 신주인수권 증서가 따로 거래가 되고 가격이 책정이 돼요.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HTS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 자세히 참고해 보세요. 영상 설명란.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한호시스템의 1차 발행 가격을 좀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 공시 보면서 만들어 놓은 엑셀 계산식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공시의 주요 내용들을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보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남았지만은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1차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 발행 가격은 12월 16일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 발행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기준이 뭘까요? 1차 발행가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는 1차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보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주셨던 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놓는 게 좋으냐? 아마도 챙겨 놓으셨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알림이 왔을 거예요. 알림이 왔을 거고, 달력 보면은, 그리고 날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일이 11월 13일이었잖아요. 그래서 11월 13일 이전에 내가 매수를 했다. 데드라인이 언제냐? 11월 12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도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 놓으신 분들입니다. 11월 12일에 사서 11월 13일 날 매도하신 분도 챙겨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13일 날 주가가 갑자기 조정을 받았죠. 권리락 기준 주가 조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입고받는 대신에 주가가 조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내가 11월 13일 이전에 팔았냐, 아니면 11월 13일부터 해서 11월 14일 뭐 이렇게 11월 13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팔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이전에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 매도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팔아도 되고 11월 14일 이 이후부터 언제든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11월 13일 전과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유하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좌에 확인이 되는 것만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할 때 어떤 화면에서 내가 거래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화면 번호 검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신주인수권이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신주인수권. 여기에 ELW도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서 나오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내가 이거를 매도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다가 청약할 거냐. 지금 저는 아직도 이거 결정 안 했어요. 이때 가봐서 결정할 겁니다. 재료가 나오면은 본주까지도 매도할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에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되느냐, 시장 가격이 우선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되는 첫날 12월 4일이죠. 이날의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블랙숄즈 모형을 좀 많이 써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맞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됐을 때 그 가격이 얼마면은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1차 발행 가격, 아직 확정 발행 가격 안 나왔지만은 제가 기준이 되는 가격이 1차 발행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480원입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은 520원. 여기에 프리미엄이, 다시 말해서 이 520원보다 플러스로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있고요. 프리미엄 아니면은 이 할인율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2월 4일 있죠? 12월 4일 거래되는 바로 전 영업일 12월 3일입니다. 이 12월 3일 종가하고 3,480원 빼요. 그래서 뺀 가격으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던지 아니면 할인이 붙던지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이 과거의 케이스가 또 어땠는지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이 한온 시스템 같이 제가 매수매도 의견 드리는 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네이버에다가 벤자민의 공시 포착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딱 뜰 겁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요,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구독하는 방법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